공동주택에 층층이 모여 사는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층간소음. 그런데 아파트 보면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지만 구축에 살 때랑 신축에 살 때랑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도 한데, 유튜브 댓글로 구축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덜하다던데 왜 그런 건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에서 아파트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빠르게 확산됐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아파트의 바닥 구조다. 맨 아래 10에서 12cm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깔고 그 위에 온돌 난방을 위해서 하천에서 캐온 콩자갈을 깐 뒤에 그 위에 모래를 부어서 사이를 메웠다. 지금도 서울 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 유사시 전차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보면 벽에 못이 안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튼튼한 아파트들인데, 층간 바닥 구조 역시 무거운 재료를 빽빽하게 채워서 진동을 최소화한 형태였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 당시의 신도시 건설과 아파트 200만호 공급 등이 현실화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은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 신도시 광풍이 지나간 90년대 들어서 콩자갈은 점점 채취가 어려워져서 아파트 바닥에서 자취를 감춘다. 대신 콩자갈의 대체제로 등장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여기엔 단가 문제도 있었는데, 콩자갈은 직접 인부가 메고 올라가느라 인건비가 더 들고 어려운데,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위에서 기계로 시멘트처럼 부으면 되니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쉽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공법의 차이다. 연구자별로 분류 시기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축 아파트들은 기둥식이라고 부르는 라멘식 구조가 우세했다. 라멘 구조 자체가 소음 방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소음을 잡는 효과가 있다. 이 보라는 구조물 때문이다. 보는 기둥이 받쳐주지 않는 부분의 무게를 기둥 쪽으로 분산시키려고 만든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위층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진동이 줄어드니까 소음도 줄어든다.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구속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조물이 안 떨리도록 판을 그렇게 구속시켜줘서 소음이 크게 안 퍼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90년대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벽식 구조가 급격하게 퍼졌다. 라멘 구조에서 위층 무게를 받아주던 기둥의 역할을 벽으로 대체한 방식이다. 벽식 구조는 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층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공간 활용도가 커져서 건설사 입장에선 더 돈이 된다. 하지만 진동을 잡아주던 보가 사라지고 소음 진동이 벽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서 층간 소음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구축 아파트에서도 위아래 천장 소음은 덜해도 옆집 소음이 잘 들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워낙 벽식 구조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다 보니 기둥식 구조의 장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특히 비싼 주상복합의 경우에 이런 기둥식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벽식보다 훨씬 비싸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보여주기식 관리 규정만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역대 정부들과 이를 악용해서 허술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의 환장의 콜라보가 큰 역할을 했다. 신도시 건설 붐으로 아파트 시공 방식에 큰 변화가 왔지만, 동시에 층간소음 헬게이트가 열리자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했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랬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 관리 규정이 애초에 90년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라면서 그냥 선언 수준으로 돼 있던 걸 2000년대 중반쯤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라멘 구조는 150mm, 소음에 취약한 벽식의 경우에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또 표준 바닥 구조라는 걸 도입해서 일체화된 바닥 구조로 시공하고 이걸 공인기관의 사전 인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설계도상 바닥의 구조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해서 소음 테스트를 했고, 그것만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승인이 나는 거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완충제라는 어떤 재료에 대해 성능을 검증했는데, 면적도 다르고 평면 스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의 완충제로 그게 커버가 가능하네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전 인정받은 것들이 죄다 엉망진창이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9년에 작정하고 실제 어떤지 검사를 해보니까, 공공아파트의 경우에 발망치로 쿵쿵거리는 걸 뜻하는 중량 충격음의 등급이 사전 인정받은 등급보다 더 낮은 것이 86%였고 절반은 아예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더 심했는데 97%가 중량 충격음의 등급이 사전 인정받은 등급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다. 감사원도 생각보다 심각해서 놀랬는지 엄청 꼼꼼하게 점검을 했는데, 사전 인정을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시험체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그냥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기존의 사전 인정제에 더해서 건물을 다 지은 후에 소음을 측정해서 최소한 수치 확인 정도는 받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완공된 뒤에 실제 소음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됐다는 면에서 예전보다 기준을 강화하긴 했는데, 권고사항인데다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보안 시공을 소음이 나올 때까지 한다거나 돈으로 보상하자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안 시공이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 입주 직전에 공사도 어렵고 공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냉동 삼겹살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